네, 주간 게이업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 제보가 4개 정도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는 협동 타워 디펜스라는 게임에 대한 제보였습니다. 이 제보도 예전 제보들과 비슷하게 공격 속도가 제한이 있었는데 그 제한을 미고지하고서도 공격 속도를 올려주는 아이템을 판매를 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름과 같이 이제 타워 디펜스 형식의 게임으로 그 타워의 버프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버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공격 속도인데요. 이 게임에서 타워의 공격 속도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격 속도 버프가 있는 타워를 배치해서 전체적인 공격 속도를 향상시켜주는 것인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게임 내에서 공격 속도 버프 타워는 보통은 부두술사 타워를 사용합니다. 부두술사 타워의 스펙은 각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공격 속도가 1%씩 상승해서 최대 레벨인 21레벨에서 공격 속도 45%의 버프 타워가 됩니다. 게임 내 표시 공속은 유리수로 공격 속도 수치가 변환돼서 표시되고요. 그래서 보통 부두술사 타워를 설치하면 기준 공격 속도가 보통 0.1에서 0.2 정도 상승한다고 하네요. 최근 게임에서 공격 속도 상한 제한 수치가 10으로 알려졌는데 게임사는 이를 알리지 않고 약 1년간 운영했고요. 이용자들은 보통 공격 속도 11 혹은 14, 많게는 40까지 올려서 최대 난이도를 클리어하곤 했는데 표시와 달리 공격 속도 제한이 10으로 되어 있어서 필요치 않은 과금을 하게 되었다. 이 부두술사 스킬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마신석으로, 마신석은 한 개당 100다이아이고 이게 현금 가치로 따지면 한 개당 300원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1레벨 11짜리 부두술사를 쓰는데 아까 말했던 300원짜리 마신석이 4,870개가 필요하고 유로 제어로 강화하면 한 약 146만 원이 넘는 금액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21레벨 달성하려면 3.7만 개의 마신석이 소모가 됩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부두술사 스킨을 판매했어요. 스킨을 착용한 부두술사는 킬레벨을 플러스 2 시켜주고 스킨은 1월 13일부터 2월 10일 게임 패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고요. 이때 패스 가격은 2.5만 원. 여기 진짜 문제가 되는 게 현재 게임사가 사과를 통해서 공격 속도 제한이 최초 의도했던 부분이 아님을 밝힌과 동시에 설계상의 최대 공격 속도 10의 존재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과음에서 문제가 되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 발견 즉시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하는데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차마 이용자분들께 공유해드릴 용기가 나지 않아 이후로 약 반년간 내부적으로만 문제를 파악한 채 이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들이 또 문제 삼는 것이 특정 타워들은 공격 시 특정 확률로 추가 데미지 또는 이런 속도 제한이 있었으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능이 낼 수 없었고 이걸 알면서도 게임사는 판매했으니까 부두술사뿐만 아니라 다른 타워들도 이제 기만적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사실 공격 속도가 이렇게 제한이 있었던 경우는 조금 봤는데 이거를 6개월 동안 알고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은 게임사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예, 왜 그렇게까지 자백을 할까요? 이게 확실히 개발자분들의 시선이랑 이 법조인의 시선이 다르다는 걸 자주 느끼거든요. 진심 어린 어떤 소구를 하는 차원에서 뭐 솔직하게 두려워서 말 못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인간 대 인간 간의 관계에서 통하는 변명이잖아요. 인간적인 감성에 호소하는 거. 근데 요거는 돈을 지불하고 이제 재화를 구입했던 소비자들에게 하는 변명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왜 그렇게 둡니까? 바로 고치던가, 뭐, 어쨌든, 인지한 시점에서부터는 바로 잡아야지. 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당연히 전자상거래법 위반이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다만 이게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 이용자 피해구제센터도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실 분들도 있는데, 이 공속의 문제가 확률형 아이템 이슈라고 보긴 좀 애매하거든요. 확률형 아이템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콘텐츠 자체의 성능이 직관적으로 위반이 된다던가 아니면 확률 그 자체를 건드린 게 아니라면 혹은 특정 결과가 등장하지 않게 설정한 게 아니라면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게임법 위반으로 가져갈 수는 없다. 그래서 게임위로 가면 안 되고 공정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두드려야 하는데 이 정도의 문제면 뭐 협회 내부에서도 공정위에 신고하는 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자료들을 취합해서 대행자, 대리인으로서 이제 집단 신고를 하고 보도자료를 배부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개별 유저분들한테 이렇게 신고하시면 된다라고 안내드리는 방법이 있을 텐데 저희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서 조만간 이렇게 회신 드리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유저들이 당연히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당연히 소비자로서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그걸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굉장히 제한적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유저들이 그 공격 속도와 관련한 어빌리티에 지출한 어떤 비용들을 각자 고민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환불받아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게임 내 재활을 더 요구하는 게 아니라 현금을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유저분들이 직접 시위를 해서 회사를 압박하던가 아니면 소송으로 나아가야 된다. 저희가 뭐 적어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걸 밝히기 위한 공정위로 가는 길은 안내드리거나 저희가 신고를 이렇게 모아서 해드릴 수는 있으니까 공론화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선에서 일단 도와드리는 걸로 하고 이후에 이제 회사에 대한 뭐 시위나 간담회로 나아갈지 아니면 단체 소송을 진행할지는 유저분들끼리 조금 더 논의를 해보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두 번째 제보는 포켓몬고에 관한 제보였는데요. 이거는 이용자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유료 아이템에 대한 확률 미고지에 대한 질문들이었는데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나요? 이거는 이제 포켓몬고의 세 종류의 유료 아이템에 대해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에 해당하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드 배틀 입장권입니다. 레이드 배틀 입장권에는 무료 입장권이 있고 유료로 구매해야 되는 5가지 입장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권을 사용해서 레이드 배틀을 클리어하면 보상으로 랜덤 아이템과 무작위 상태의 포켓몬을 받습니다. 무료 입장권과 프리미엄 배틀 패스 등은 동일한 재화의 양을 주지만 리모트 레이드 패스의 경우에는 다른 패스보다 적은 양의 재화를 받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같은 레이드 배틀을 함에도 리모트 레이드 패스가 더 적은 양을 재화를 받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문의자는 좀 궁금해하고요. 두 번째는 고페스트입니다. 고페스트는 일정 기간 동안 열리는 참여형 대형 이벤트입니다. 입장권을 소지한 상태에서 레이드 배틀을 하면 보상으로 주요 아이템인 에너지를 받습니다. 이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각각 정해진 확률에 따라서 에너지를 차등 지급받고요. 이렇게 입장권을 판매하고 이용자 간의 개개인이 받는 재화가 다름에도 확률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시면서 확률 고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문의 주셨고요. 마지막은 장거리 서치 소원이라는 아이템입니다. 최근 판매한 장거리 서치 소원 아이템은 구매하면 확정적으로 일정량의 아이템을 받고요. 이로치 지라치라는 포켓몬과 만날 수 있는 장거리 서치를 진행하기 위한 티켓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난 이로치 지라치의 능력은 키, 몸무게를 포함해서 개체값이라 불리는 공격력, 방어력, 체력이 랜덤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 장거리 서치 소원이라는 아이템은 특정 이로치 포켓몬을 만나기 위해서 사용되는 유료 아이템이고 그 포켓몬의 상태도 랜덤하다는 점에서 확률형 아이템이 아닌가 하는 의문으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복잡합니다. 이게 뭐 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 제도가 2024년 3월 28일 시행된 그 법과 시행령 그리고 그 해설서의 내용에 따르면 유료 입장권 혹은 뭐 클리어형 콘텐츠의 보상 강화 이런 경우에 이제 유료 재화가 투입이 되는 경우에는 확률 정보 공개 대상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 그런 내용까지 적용하기 시작하면 너무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인데 저도 이제 이 제보 내용을 자세히 봤습니다만 여러모로 애매하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뽑기, 상작강 그러니까 딱 구매하고 나서 그 결과를 즉각적으로 확인하는 형태가 아니라 장거리 서치를 해서 지라치를 만나고 클리어하면 얻을 수 있는데 뭐 그런 개체값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즉각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뽑기를 하는 것과는 좀 구분이 되는 클리어형 콘텐츠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행 기준상으로는 즉각적으로 확률 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은 결론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다만 이게 저희가 기재해 주신 글만 이렇게 보고 판단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레이드 배틀이라고 하는 게 아주 형식적이고 들어가자마자 볼 던지면 잡힌다 이런 내용이라면 좀 달라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조사가 필요하지만 기재해 주신 내용대로 읽어봤을 때는 확률 정보 공개 제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는 왜 리모트 레이드 패스의 경우에는 더 적게 받아야 하는가? 그거는 이제 포켓몬고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 포켓몬이 출연하는 장소에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서 게임을 하는 이용자의 위치 기반형 AR 게임이라서 그런 건데 이게 장거리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대신 보상이 작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법리적으로 이게 게임이나 공정위 그리고 저희 협회의 법률적인 이유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개선을 요구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대부분이 레이드 배틀이라고 하는 콘텐츠로 연결이 되고 그 레이드 배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재화나 혹은 그걸 통해서 잡을 수 있는 포켓몬의 성능과 관련한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레이드 배틀이 단순 뽑기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형식적인 거쳐가는 수준 아주 짧게 끝나는 수준인지를 저희가 검토를 좀 추가적으로 해보되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는 구조라면 확률정보 공개제도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네, 좋습니다. 다음 제보는 카운터 사이드에 대한 제보였는데요. 이거는 서비스 종료가 예상이 돼서 저희한테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어요. 이거는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제 심플하게 이제 그런 내용인데 지금 카운터 사이드 유저분들도 서비스 종료의 계획이 있는지를 고객센터 문의 혹은 이제 다른 어떤 공식 창구를 통해서 문의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명확하게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회사가 내보낸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면 실제로 그렇게 답변을 해놓고 급속도로 서비스를 정면 수순을 밟아서 갑자기 수개월 이내에 서비스를 종료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이제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어떤 조사를 요청을 할 수 있고 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주는 지금 이 시점, 지금 시점에 사실은 내부적으로 서비스 종료를 검토 중이었다면 이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서 소비자를 기반적으로 유인한 것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일단 직접적으로 게임사에게 서비스 종료 계획이 있는지 내부 논의 중인지 물어보시는 걸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답변의 내용을 보고 게임을 하시다가 실제로 갑자기 종료되는 경우에는 같이 공정위로 가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제보는 병람 항공에 관한 제보였는데요. 패키지를 바꿔서 팔았는데 그거를 대응을 이상하게 했더라고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병라방요가 이번에 8주년을 맞이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했고, 당연히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특별 패키지를 같이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패키지의 내용은 이제 3월 26일에 프리미엄 봄날 할인 패키지, 그리고 봄날 할인 패키지, 이렇게 두 개가 이번 이슈에 쟁점이 되는 패키지인데요. 3월 26일 패치가 완료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패키지를 구매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두 패키지의 가격이 서로 반대로 책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프리미엄 봄날 할인 패키지의 경우 37,000원에 판매가 되었어야 하나 12,000원에 가격이 올라가 있었고, 반대로 일반 패키지인 봄날 할인 패키지는 12,000원에 가격이 책정되어 있었어야 했으나 37,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치 완료 시각인 16시 42분부터 판매 중단 공지가 올라가는 18시 36분까지 거의 한 2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패키지가 판매가 되었고요. 그리고 판매 중단하고 1일이 지난 27일 19시 정도, 저녁 7시 정도에 후속 조치 공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봄날 패키지, 그리고 다이아가 같이 끼워져 있는 패키지를 12,000원에 구매한 경우에는 획득한 스킨과 다이아, 그리고 유료 재화를 회수하고 환불을 조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 패키지를 우편으로 전달하기 하는 방식으로 답변이 나왔고요. 그리고 두 패키지를 하나씩 구매한 경우에는 계산을 해보면 동일하기 때문에 정상 결제로 판단하여 추가 조치 없고, 그리고 프리미엄 패키지 1개, 그리고 일반 패키지 2개를 구매한 경우 초과 지불한 25,000원에 대해서 환불 처리, 그리고 일반 패키지만 2개 구매한 경우에는 초과 지불한 5만원에 대해서 환불 처리하겠다고 공지가 되었습니다. 이후 3월 30일 날 무점검 업데이트로 가격이 정상화된 상태로 패키지를 재판매하게 되었고요. 네, 위 공지사항 중에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경우 프리미엄 봄날 패키지를 12,000원에 구매한 경우 유저들은 프리미엄 봄날 할인 패키지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이 경우에 강제로 봄날 할인 패키지 하나를 내가 강제로 구매하게 되는, 나는 프리미엄 패키지만 하려고 했는데 일반 패키지 하나를 강제로 받아서 프리미엄 패키지를 또 구매해야 하는데 돈을 사용해야 되는 이 경우에 대해서 유저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아닌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것 때문에 저희 쪽으로 문의도 주신 그런 상황입니다. 되게 처음 보는 유형의 실수라서 저는 이거 그냥 그 마트나 편의점에서 가격표 반대로 붙어 있는 거 사서 갔다가 거기서 이건 가격표가 잘못 붙은 거니까 물건을 돌려주셔야 한다 하고 돌려주면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너무 제가 직관적으로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두 패키지가 뒤바뀌었다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그냥 프리미엄 봄날 할인 패키지 가격표가 잘못 붙은 거라고 생각을, 그냥 심플하게 프리미엄 봄날 할인 패키지 가격이 잘못 표기돼 있었고, 잘못 표기돼 있는 걸 우리가 뭐 가격 오류 이런 거 온라인몰에서 흔하게 보니까 그런 상품을 샀다 이겁니다. 근데 그 상품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 가격이 잘못 표시된 상황이 됐으면 통 크게 그냥 그대로 주던가 아니면 최소한 사과하고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같은 가격에 다른 패키지로 넣어줄게? 이거는 강매죠. 이거는 뭐 근데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아니고요. 이게 의도적인 기만 미치지 않고서야 패키지 가격을 오늘 좀 혼란스럽게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뭐 고의적으로 바꾸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는 즉시 패치는 한 것 같아요. 이 경우는 의도한 오류가 아니었고 그리고 오류를 발견한 즉시 수정했기 때문에 전상법 위반은 아니다. 그렇다고 게임법 위반이냐? 게임법 위반도 아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을 위반해서 뭐 공정위나 뭐 경찰이나 게임에 제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 단순하게 이제 그 어떤 이런 부분 관련해서 환불이나 청약 철회 그리고 어떤 민법상 계약의 취소와 관련한 원상회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안이다. 뭐 이렇게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소비자원이나 법원으로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 같은데 그 이전에 너무 잘못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유저분들이 집단
객관적으로 항의를 하고 저희 협회도 목소리를 보태면 충분히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는 수준의 내용 아닌가. 다만 이게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해외 개발사의 게임이기 때문에 국내 대리인이 지정되어 있냐 이런 혹은 이제 뭐 퍼블리셔 국내 퍼블리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냐 하는 복잡한 내용들이 있고 그 경위를 이제 협회 내부의 모바일 게임 본부에서 파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파악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이 부분은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좀 복잡한데 국내 대리인 혹은 뭐 국내 퍼블리셔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경우라면 소비자원이나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회 집단 분쟁 조정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게 아닌 경우라면 외국 법인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키카드로 활용해서 목소리를 좀 강하게 내볼 수 있는 계기로 좀 저희가 활용을 해서 협회가 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잘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강제로 패키지를 6편함으로 넣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만약에 수령하고 그걸 사용해도 뭐 환불이나 다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수령하면 안 되는 건가요? 뭐 수령까지야 뭐 그렇다 쳐도 그 재화를 사용을 했다. 이게 뭐 스킨을 착용을 했다던가 그 재화를 사용했다 하면 좀 복잡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인 환불을 요구하기 좀 어렵다라고 결론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안 받을 테니까 현금을 달라라고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게임 내 재화를 그대로 사용했다면 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스킨이 좀 문제 같은데 뭐 물자 연료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걸로 수령한 재화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분이 남아있다면 그걸 가져가고 이렇게 현금을 돌려주는 것도 원상회복의 어떤 개념에 맞기 때문에 회수하려고 했을 때 재화가 이 패키지 분량조차도 이제 보유하지 않고 계시거나 혹은 이 스킨을 잘 착용을 해서 여기저기 활용을 하고 계셨다 하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명백한 문제니까 어찌되었든 협회 내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유저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병라망로 관련해서는 혹시 뭐 수령하신 분이 있더라도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를 권장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거 명심하면서 저희는 제보가 들어오지 않을 날까지 한번 열심히 또 달려보겠습니다.